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통과까지는 조금 더 좀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은 명시되어 있지만 김정은이라는 이름 석자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국제 법정 형사재판소에 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좀 복수로 예. 최고위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층. 그렇다면은 북한에 있어서 최고 고위층 혹은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령 체제 하에서는 역시 김정은만이 유일하게 최고위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김정은으로 표현을 안 한다 손치더라도 예. 그것은 뭐 지극히 당연하게 김정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지목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네. 이게 지금 인권 결의안이라는 게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속력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바로 소위 총회의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것이 뭐 구속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한 여론을 결집해 가지고 이러한 그 결정을 내린다 이런 상황이니까. 네. 앞으로 이제 한 단계를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유엔 안보리입니다. 네. 안보리에다가 이 총회의 결의안 자체를 제출을 함으로써 안보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그 결정을 또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거기에서 바로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그 절차가 있죠. 예. 오늘 새벽에 통과된 것은 이제 유엔 산하 이제 여러 개 위원회 가운데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예, 제3위원회죠. 예, 그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이제 유엔 총회에서는 뭐 거의 이제 통과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겠죠. 네네. 채택되게 되면 이제 안보리로 넘겨지게 되는데 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안보리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네. 자, 그러면은 이 김정은을 ICC 국제 재판에 세우려면 앞으로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제3위원회에서 그 결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다음 달 초에 총회가 열리게 되면은 예. 네. 여기에서 정식으로 그 총회에서 그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제3위원회에서 난 결정 이것이 뭐 번복되거나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적다 이래 예. 보고 그렇다면 이제 총회 결의안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역시 그 안보리에다가 이것을 이제 권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안보리는 이것을 이제 소위 이제 안보리의 결정은 뭐 만장일치제가 돼 있으니까 네. 여기에 한 개 국가라도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 구속력을 갖기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김정은이다 치면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다가 예. 직접 이것을 제소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안보리에 이제 회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이제까지 그 북한의 인권과 관련돼 가지고 유엔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예. 단순히 이번처럼 최고위층 혹은 그 최고 지도자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예, 예. 단지 이제 북한의 그 인권 개선을 어떤 의미에서 권고하는 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거의 그 총회 수준에서 끝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이번 경우는 이제 소위 이게 범죄자로 어떤 의미 인권 범죄자로 북한의 최고위층을 지목을 하고 인정을 하고 예. 이것을 이제 정식으로 ICC 소위 국제형사재판소에다가 이것을 이제 올리는 네. 그런 절차를 실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유엔 안보리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논의할 가능성 예.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제고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이제 특정했다 이번 이제 결의안의 특징 예, 예,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도 좀 특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범죄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번에 소위 이제 유엔에 예.
그 북한 인권과 관련돼 가지고 특별 보고서를 그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 보고서 내용에는 굉장히 다양한 북한의 그 인권 유린과 소위 인권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구체적인 적시가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제3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왔다고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을 북한으로서도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보지만은 않을 텐데 일단 그 앞서서 나왔지만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핵실험 같은 이런 추가 조치를 하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네네.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방법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뭐 있을까요? 북한이야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군사적 수단밖에 없죠. 예. 그 군사적 수단 중에서는 북한이 이제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겠다고 네. 하는 그런 의지를 또 표명하는 것, 그것을 또 실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바로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예. 아마 핵실험 다음에 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그 ICBM에 준하는 미사일 발사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강력하게 여기에서 어필하는 예. 그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 사실 있죠. 뭐 그 외에는 네. 북한이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그 길길이 뛰는 형태로 네. 반발을 한다고 하나 역시 이러한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거의 범죄자 수준으로 최고위층을 지목하는 이런 영향력 자체는 굉장히 북한을 아프게 만들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이런 무력 반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최룡해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뭔가 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예. 인권을 가지고 어느 한 국가를 재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 개입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부정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러시아보다는 그래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한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북한이 중국한테 매달리는 이 수준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러시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 그 인권 상황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보다 다른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생각보다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입할 가능성 그렇게 되면 체제를 흔드는 그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협을 느낀다고 봤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어떻게 멀리 활용을 하느냐 바로 러시아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미 60년대,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예. 항상 그 중국과 러시아, 그 옛날 구소련이죠. 네네. 구소련 간의 여러 가지 그 갈등을 잘 활용해가지고 소위 시소 외교를 아주 절묘하게 잘 해가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체제를 유지해왔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적인 시소 외교, 예. 그러한 방편 차원에서 러시아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이제 만났는데요. 러시아 크렘린 공보실이 보도문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네. 푸틴 대통령이 최룡해 특사를 접견했다. 최룡해 특사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왔다. 이렇게 짤막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주로 의제가 됐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그 북한이 예. 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는 건 여러 가지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물론 이게 당면 과제로서 소위 그 인권 문제 예. 이런 것이 유엔에서 논의가 되고 이것을 스스로 그 북한을 압박해오는 예.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 또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이게 제기가 돼가지고 논의를 될 때 러시아의 그 강력한 거부권 행사 이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이제 그 북한이 그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러시아의 필요성이 강합니다. 그 측면 이제까지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존하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과해지면은 역시 또 중국의 북한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래하게 되면 체제에 이것도 부정적 영향이다. 예. 고 해서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앞으로 그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도 상당한 부분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러시아의 그런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구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남북 관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이제 방북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와 관련해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조율하기 위해서 모레 개성공단에서 이제 남북이 만나기로 했는데 최근에 경색된 이런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어떤 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뭐 한 실마리라고 볼 수는 있죠. 지금 예. 사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북 비방 중상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아니면 또 전단지 살포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서로가 상호 합의를 본 남북 고위급 회담 이 자체를 무산시켜 버렸단 네네. 말이에요. 뭐 아직까지 무산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덮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또 다시 재개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중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기회로서 이번에 이호 여사의 방북권과 관련돼서 하나의 협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예. 방북 목적은 좀 어떻게 좀 나와 있습니까? 뭐 물품 지원 같은 물론 것도 이제 좀 방북 이루어지는 목적은 것 같은데. 옛날 그 소위 그 이호 여사 입장에 봤을 때는 예. 한창 그 소위 그 햇볕 정책이라든가 예. 이런 것을 중심으로 남북한 교류 협력을 상당히 활성화시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인민 생활에 관계되는 이런 데 대한 관심이라든가 예. 이렇게 풀므로써 앞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마찬가지로 인민 생활 향상과 관련된 소위 그 민생 인프라 예. 이런 것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네.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번에 방북할 가능성이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모레 개성에서 관련된 이제 실무 협의를 그렇죠. 이제 해봐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지금 오늘 그 유엔 인권 결의안 채택으로 혹시 뭐 이게 다시 또 뭐 꼬이거나 할 경색될 가능성은 뭐 없을까요? 이런 괜찮습니까? 것은 거의 영향을 입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식적으로 그 남북한 대화, 소위 그 공식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한 데 대해서 당분간은 강한 불만감을 표출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